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여러분은 혹시 자연 속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매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바로 지금, 우리 조상들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운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가을의 문턱, 입추입니다. 특히 올해의 입추는 양력 8월 8일, 숫자 8이 두 번 겹쳐지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기호가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는 끝없이 순환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날 닫혀있던 황금의 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의 노력이 무한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가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그분들의 하반기에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춘에 입춘되길 일았으며 봄의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입추의 복을 비는 입추대복입니다. 봄이 씨앗을 뿌리는 희망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그 모든 노력을 거두어들이는 결실과 풍요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양기운과 서늘한 가을의 기운이 만나는 입추는 마치 거대한 두 강물이 합쳐지는 지점처럼 1년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강력한 기운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와 막혀있던 재물운의 댐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반대로 구멍난 독처럼 남은 한 해의 복을 줄줄 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가 담긴 입추의 황금 음식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을 단단히 지키는 수호자, 견과류입니다. 왜 하필 견과류일까요? 호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단하기 그지없는 껍질이 소중한 알맹이를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애군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호두 알맹이는 우리의 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여 현명한 판단력과 지혜를 길러주고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키워준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잣은 또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을 품은 보물입니다.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나의 재산 역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처럼 마르지 않는 수입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입추에 이 견과류의 기운을 온전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호두 3알을 드셔 보십시오. 껍질을 천천히 까면서 나의 재산도 이처럼 단단하게 지켜지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점심 식사 전에는 잣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그 고소함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좋은 기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리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호두와 잣을 함께 섭취하여 두 기운을 합치면 더욱 강력한 재물운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이 작은 견과류 한 알이 당신의 하반기를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풍요의 근본이 되는 음식, 흰쌀밥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흰쌀밥은 재물운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밥상 위의 쌀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타원형의 쌀알 하나하나가 마치 옛날 엽전의 모양과 닮지 않았습니까? 쌀 한 톨 한 톨이 돈 한 푼 한 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쌀은 화폐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부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의 수로 가늠했습니다. 입추에 정성껏 지은 흰쌀밥을 먹는 것은 내 몸속의 재물 공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낡고 부정적인 기운을 비워내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침 첫 식사는 반드시 흰쌀밥으로 시작하십시오. 반찬은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쌀밥 그 자체입니다. 밥을 드실 때 쌀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리고 씹을 때마다 재물이 쌓인다, 풍요가 쌓인다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무의식에 풍요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드는 신성한 과일, 복숭아입니다. 혹시 제사상에 왜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과, 배, 감은 다 올리면서 유독 복숭아만 제외하는 이유는 복숭아가 가진 양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음매의 세계에 속한 조상님들과 강력한 양의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복숭아가 최고의 재물 과일이 되는 이유입니다. 복숭아라는 이름 자체에 재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복숭아의 복자는 복을 의미하며 숭아는 본래 높이 받들고 숭배한다는 뜻의 숭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복숭아는 복을 높이 받드는 과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먹기만 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잘 익은 복숭아의 모양과 색을 보십시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양은 재물이 가득 찬 복주머니를 닮았고, 노란빛이 감도는 붉은색은 황금의 색과 가장 가깝습니다. 심지어 껍질의 부드러운 솜털은 재물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들어와 오래도록 머무는 것을 상징합니다. 입추에는 복숭아를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에 재물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기 전 달콤한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내 인생도 이처럼 달콤해지리라고 상상해보세요. 다 드신 후 씨앗은 버리지 마시고 작은 화분에 심어보십시오. 싹이 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가능성이 자라난다는 믿음을 심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복숭아 한 알이 하반기 내내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재물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채소, 가지입니다. 가지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가지다, 가져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가지를 원하는 재물과 복을 가져오는 채소라고 부릅니다. 겉은 어두운 보라색이지만 속은 눈처럼 하얀 가지의 모습은 마치 조개 껍데기 속 진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숨겨진 귀한 기회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가지의 길쭉하고 두툼한 모양은 두둑한 돈다발을 연상시킵니다. 입추에 가지를 드실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십시오. 기름은 영양소와 좋은 기운을 우리 몸에 빠르고 원활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마늘의 알싸함이 가지의 단맛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삶이 풍성해진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간을 맞출 때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어보세요. 달콤한 맛은 재물 에너지를 배가시켜 달콤한 미래를 불러오는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 막힌 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연근입니다.
연근을 잘랐을 때 보이는 구멍들을 보신 적 있죠? 이 구멍들이야말로 재물운의 비밀 열쇠입니다. 풍수에서 구멍은 소통과 흐름을 의미합니다. 꽉 막혀있던 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뜻이죠. 연근이 어디서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질퍽한 진흙 속입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고 눈처럼 하얀 뿌리를 길러냅니다. 이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하고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입추에 연근을 드실 때는 반드시 구멍이 잘 보이도록 둥글게 썰어서 조리하십시오. 구멍이 막히면 재물 통로도 막힙니다. 아삭한 식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이 시원하게 뚫린다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연근의 구멍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문이 되어 막혔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첫째,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입추는 자연이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우리 몸도 그 변화에 순응해야 합니다. 과도한 냉방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교란시켜 기운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재물의 방향 또한 놓치게 됩니다. 창문을 열고 자연의 바람을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밤늦게 잠들지 마십시오. 입추부터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우리 몸도 일찍 쉬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밤은 음의 시간이며 재물은 양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음의 기운이 과도해져 재물운이 약해집니다.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셋째,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가장 적절한 때에 추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입추의 강력한 기운을 받아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십시오. 결단력이야말로 재물을 부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8월 8일 입추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황금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견과류, 흰쌀밥, 복숭아, 가지, 연근. 이 평범한 음식들이 당신의 정성과 믿음을 만났을 때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을, 망설임보다는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입추대복의 큰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하반기 내내 웃음꽃이 만발하고 재물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풍요와 행복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여러분은 혹시 자연 속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매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바로 지금, 우리 조상들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운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가을의 문턱, 입추입니다. 특히 올해의 입추는 양력 8월 8일, 숫자 8이 2번 겹쳐지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기호가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는 끝없이 순환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날 닫혀있던 황금의 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의 노력이 무한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가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그분들의 하반기에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춘에 입춘대길 일았으며 봄의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입추의 복을 비는 입추대복입니다. 봄이 씨앗을 뿌리는 희망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그 모든 노력을 거두어들이는 결실과 풍요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양기운과 서늘한 가을의 기운이 만나는 입추는 마치 거대한 두 강물이 합쳐지는 지점처럼 1년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강력한 기운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와 막혀있던 재물운의 댐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반대로 구멍난 독처럼 남은 한 해의 복을 줄줄 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가 담긴 입추의 황금 음식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을 단단히 지키는 수호자, 견과류입니다. 왜 하필 견과류일까요? 호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단하기 그지없는 껍질이 소중한 알맹이를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애군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호두 알맹이는 우리의 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여 현명한 판단력과 지혜를 길러주고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키워준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잣은 또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을 품은 보물입니다.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나의 재산 역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처럼 마르지 않는 수입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입추에 이 견과류의 기운을 온전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호두 3알을 드셔 보십시오. 껍질을 천천히 까면서 나의 재산도 이처럼 단단하게 지켜지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점심 식사 전에는 잣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그 고소함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좋은 기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리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호두와 잣을 함께 섭취하여 두 기운을 합치면 더욱 강력한 재물운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이 작은 견과류 한 알이 당신의 하반기를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풍요의 근본이 되는 음식, 흰쌀밥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흰쌀밥은 재물운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밥상 위의 쌀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타원형의 쌀알 하나하나가 마치 옛날 엽전의 모양과 닮지 않았습니까? 쌀 한 톨 한 톨이 돈 한 푼 한 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쌀은 화폐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부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의 수로 가늠했습니다. 입추에 정성껏 지은 흰쌀밥을 먹는 것은 내 몸속의 재물 공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낡고 부정적인 기운을 비워내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침 첫 식사는 반드시 흰쌀밥으로 시작하십시오. 반찬은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쌀밥 그 자체입니다. 밥을 드실 때 쌀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리고 씹을 때마다 재물이 쌓인다, 풍요가 쌓인다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무의식에 풍요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드는 신성한 과일, 복숭아입니다. 혹시 제사상에 왜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과, 배, 감은 다 올리면서 유독 복숭아만 제외하는 이유는 복숭아가 가진 양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음매의 세계에 속한 조상님들과 강력한 양의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복숭아가 최고의 재물 과일이 되는 이유입니다. 복숭아라는 이름 자체에 재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복숭아의 복자는 복을 의미하며 숭아는 본래 높이 받들고 숭배한다는 뜻의 숭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복숭아는 복을 높이 받드는 과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먹기만 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잘 익은 복숭아의 모양과 색을 보십시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양은 재물이 가득 찬 복주머니를 닮았고, 노란빛이 감도는 붉은색은 황금의 색과 가장 가깝습니다. 심지어 껍질의 부드러운 솜털은 재물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들어와 오래도록 머무는 것을 상징합니다. 입추에는 복숭아를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에 재물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기 전 달콤한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내 인생도 이처럼 달콤해지리라고 상상해보세요. 다 드신 후 씨앗은 버리지 마시고 작은 화분에 심어보십시오. 싹이 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가능성이 자라난다는 믿음을 심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복숭아 한 알이 하반기 내내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재물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채소, 가지입니다. 가지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가지다, 가져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가지를 원하는 재물과 복을 가져오는 채소라고 부릅니다. 겉은 어두운 보라색이지만 속은 눈처럼 하얀 가지의 모습은 마치 조개 껍데기 속 진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숨겨진 귀한 기회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가지의 길쭉하고 두툼한 모양은 두둑한 돈다발을 연상시킵니다. 입추에 가지를 드실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십시오. 기름은 영양소와 좋은 기운을 우리 몸에 빠르고 원활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마늘의 알싸함이 가지의 단맛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삶이 풍성해진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간을 맞출 때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어보세요. 달콤한 맛은 재물 에너지를 배가시켜 달콤한 미래를 불러오는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 막힌 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연근입니다. 연근을 잘랐을 때 보이는 구멍들을 보신 적 있죠? 이 구멍들이야말로 재물운의 비밀 열쇠입니다. 풍수에서 구멍은 소통과 흐름을 의미합니다. 꽉 막혀있던 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뜻이죠. 연근이 어디서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질퍽한 진흙 속입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고 눈처럼 하얀 뿌리를 길러냅니다. 이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하고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입추에 연근을 드실 때는 반드시 구멍이 잘 보이도록 둥글게 썰어서 조리하십시오.
구멍이 막히면 재물 통로도 막힙니다. 아삭한 식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이 시원하게 뚫린다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연근의 구멍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문이 되어 막혔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첫째,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입추는 자연이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우리 몸도 그 변화에 순응해야 합니다. 과도한 냉방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교란시켜 기운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재물의 방향 또한 놓치게 됩니다. 창문을 열고 자연의 바람을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밤늦게 잠들지 마십시오. 입추부터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우리 몸도 일찍 쉬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밤은 음의 시간이며 재물은 양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음의 기운이 과도해져 재물운이 약해집니다.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셋째,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가장 적절한 때에 추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입추의 강력한 기운을 받아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십시오. 결단력이야말로 재물을 부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8월 8일 입추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황금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견과류, 흰쌀밥, 복숭아, 가지, 연근. 이 평범한 음식들이 당신의 정성과 믿음을 만났을 때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을, 망설임보다는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입추대복의 큰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하반기 내내 웃음꽃이 만발하고 재물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풍요와 행복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여러분은 혹시 자연 속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매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바로 지금, 우리 조상들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운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가을의 문턱, 입추입니다. 특히 올해의 입추는 양력 8월 8일, 숫자 8이 2번 겹쳐지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기호가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는 끝없이 순환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날 닫혀있던 황금의 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의 노력이 무한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가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그분들의 하반기에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춘에 입춘되길 일았으며 봄의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입추의 복을 비는 입추대복입니다.
봄이 씨앗을 뿌리는 희망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그 모든 노력을 거두어들이는 결실과 풍요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양 기운과 서늘한 가을의 기운이 만나는 입추는 마치 거대한 두 강물이 합쳐지는 지점처럼 1년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강력한 기운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와 막혀있던 재물운의 댐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반대로 구멍난 독처럼 남은 한 해의 복을 줄줄 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가 담긴 입추의 황금 음식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을 단단히 지키는 수호자, 견과류입니다. 왜 하필 견과류일까요? 호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단하기 그지없는 껍질이 소중한 알맹이를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애군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호두 알맹이는 우리의 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여 현명한 판단력과 지혜를 길러주고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키워준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잣은 또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을 품은 보물입니다.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나의 재산 역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처럼 마르지 않는 수입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입추에 이 견과류의 기운을 온전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호두 3알을 드셔 보십시오. 껍질을 천천히 까면서 나의 재산도 이처럼 단단하게 지켜지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점심 식사 전에는 잣 1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그 고소함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좋은 기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리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호두와 잣을 함께 섭취하여 두 기운을 합치면 더욱 강력한 재물운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이 작은 견과류 한 알이 당신의 하반기를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풍요의 근본이 되는 음식, 흰쌀밥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흰쌀밥은 재물운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밥상 위의 쌀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타원형의 쌀알 하나하나가 마치 옛날 엽전의 모양과 닮지 않았습니까? 쌀 한 톨 한 톨이 돈 한 푼 한 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쌀은 화폐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부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의 수로 가늠했습니다. 입추에 정성껏 지은 흰쌀밥을 먹는 것은 내 몸속의 재물 공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낡고 부정적인 기운을 비워내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침 첫 식사는 반드시 흰쌀밥으로 시작하십시오. 반찬은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쌀밥 그 자체입니다. 밥을 드실 때 쌀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리고 씹을 때마다 재물이 쌓인다, 풍요가 쌓인다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무의식에 풍요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드는 신성한 과일, 복숭아입니다. 혹시 제사상에 왜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과, 배, 감은 다 올리면서 유독 복숭아만 제외하는 이유는 복숭아가 가진 양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음매의 세계에 속한 조상님들과 강력한 양의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복숭아가 최고의 재물 과일이 되는 이유입니다. 복숭아라는 이름 자체에 재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복숭아의 복자는 복을 의미하며 숭아는 본래 높이 받들고 숭배한다는 뜻의 숭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복숭아는 복을 높이 받드는 과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먹기만 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잘 익은 복숭아의 모양과 색을 보십시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양은 재물이 가득 찬 복주머니를 닮았고, 노란빛이 감도는 붉은색은 황금의 색과 가장 가깝습니다. 심지어 껍질의 부드러운 솜털은 재물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들어와 오래도록 머무는 것을 상징합니다. 입추에는 복숭아를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에 재물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기 전 달콤한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내 인생도 이처럼 달콤해지리라고 상상해보세요. 다 드신 후 씨앗은 버리지 마시고 작은 화분에 심어보십시오. 싹이 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가능성이 자라난다는 믿음을 심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복숭아 한 알이 하반기 내내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재물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채소, 가지입니다. 가지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가지다, 가져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가지를 원하는 재물과 복을 가져오는 채소라고 부릅니다. 겉은 어두운 보라색이지만 속은 눈처럼 하얀 가지의 모습은 마치 조개 껍데기 속 진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숨겨진 귀한 기회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가지의 길쭉하고 두툼한 모양은 두둑한 돈다발을 연상시킵니다. 입추에 가지를 드실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십시오. 기름은 영양소와 좋은 기운을 우리 몸에 빠르고 원활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마늘의 알싸함이 가지의 단맛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삶이 풍성해진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간을 맞출 때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어보세요. 달콤한 맛은 재물 에너지를 배가시켜 달콤한 미래를 불러오는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 막힌 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연근입니다. 연근을 잘랐을 때 보이는 구멍들을 보신 적 있죠? 이 구멍들이야말로 재물운의 비밀 열쇠입니다. 풍수에서 구멍은 소통과 흐름을 의미합니다. 꽉 막혀있던 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뜻이죠. 연근이 어디서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질퍽한 진흙 속입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고 눈처럼 하얀 뿌리를 길러냅니다. 이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하고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입추에 연근을 드실 때는 반드시 구멍이 잘 보이도록 둥글게 썰어서 조리하십시오. 구멍이 막히면 재물 통로도 막힙니다. 아삭한 식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이 시원하게 뚫린다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연근의 구멍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문이 되어 막혔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첫째,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입추는 자연이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우리 몸도 그 변화에 순응해야 합니다. 과도한 냉방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교란시켜 기운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재물의 방향 또한 놓치게 됩니다.
창문을 열고 자연의 바람을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밤늦게 잠들지 마십시오. 입추부터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우리 몸도 일찍 쉬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밤은 음의 시간이며 재물은 양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음의 기운이 과도해져 재물운이 약해집니다.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셋째,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가장 적절한 때에 추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입추의 강력한 기운을 받아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십시오. 결단력이야말로 재물을 부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8월 8일 입추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황금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견과류, 흰쌀밥, 복숭아, 가지, 연근. 이 평범한 음식들이 당신의 정성과 믿음을 만났을 때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을, 망설임보다는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입추대복의 큰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하반기 내내 웃음꽃이 만발하고 재물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풍요와 행복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여러분은 혹시 자연 속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매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바로 지금, 우리 조상들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운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가을의 문턱, 입추입니다. 특히 올해의 입추는 양력 8월 8일, 숫자 8이 2번 겹쳐지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기호가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는 끝없이 순환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날 닫혀있던 황금의 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의 노력이 무한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가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그분들의 하반기에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춘에 입춘되길 일았으며 봄의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입추의 복을 비는 입추대복입니다. 봄이 씨앗을 뿌리는 희망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그 모든 노력을 거두어들이는 결실과 풍요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양기운과 서늘한 가을의 기운이 만나는 입추는 마치 거대한 두 강물이 합쳐지는 지점처럼 1년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강력한 기운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와 막혀있던 재물운의 댐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반대로 구멍난 독처럼 남은 한 해의 복을 줄줄 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가 담긴 입추의 황금 음식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을 단단히 지키는 수호자, 견과류입니다.
왜 하필 견과류일까요? 호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단하기 그지없는 껍질이 소중한 알맹이를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애군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호두 알맹이는 우리의 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여 현명한 판단력과 지혜를 길러주고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키워준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잣은 또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을 품은 보물입니다.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나의 재산 역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처럼 마르지 않는 수입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입추에 이 견과류의 기운을 온전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호두 3알을 드셔 보십시오. 껍질을 천천히 까면서 나의 재산도 이처럼 단단하게 지켜지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점심 식사 전에는 잣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그 고소함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좋은 기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리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호두와 잣을 함께 섭취하여 두 기운을 합치면 더욱 강력한 재물운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이 작은 견과류 한 알이 당신의 하반기를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풍요의 근본이 되는 음식, 흰쌀밥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흰쌀밥은 재물운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밥상 위의 쌀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타원형의 쌀알 하나하나가 마치 옛날 엽전의 모양과 닮지 않았습니까? 쌀 한 톨 한 톨이 돈 한 푼 한 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쌀은 화폐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부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의 수로 가늠했습니다. 입추에 정성껏 지은 흰쌀밥을 먹는 것은 내 몸속의 재물 공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낡고 부정적인 기운을 비워내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침 첫 식사는 반드시 흰쌀밥으로 시작하십시오. 반찬은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쌀밥 그 자체입니다. 밥을 드실 때 쌀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리고 씹을 때마다 재물이 쌓인다, 풍요가 쌓인다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무의식에 풍요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드는 신성한 과일, 복숭아입니다. 혹시 제사상에 왜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과, 배, 감은 다 올리면서 유독 복숭아만 제외하는 이유는 복숭아가 가진 양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음매의 세계에 속한 조상님들과 강력한 양의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복숭아가 최고의 재물 과일이 되는 이유입니다. 복숭아라는 이름 자체에 재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복숭아의 복자는 복을 의미하며 숭아는 본래 높이 받들고 숭배한다는 뜻의 숭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복숭아는 복을 높이 받드는 과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먹기만 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잘 익은 복숭아의 모양과 색을 보십시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양은 재물이 가득 찬 복주머니를 닮았고, 노란빛이 감도는 붉은색은 황금의 색과 가장 가깝습니다. 심지어 껍질의 부드러운 솜털은 재물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들어와 오래도록 머무는 것을 상징합니다. 입추에는 복숭아를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에 재물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기 전 달콤한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내 인생도 이처럼 달콤해지리라고 상상해보세요. 다 드신 후 씨앗은 버리지 마시고 작은 화분에 심어보십시오. 싹이 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가능성이 자라난다는 믿음을 심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복숭아 한 알이 하반기 내내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재물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채소, 가지입니다. 가지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가지다, 가져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가지를 원하는 재물과 복을 가져오는 채소라고 부릅니다. 겉은 어두운 보라색이지만 속은 눈처럼 하얀 가지의 모습은 마치 조개 껍데기 속 진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숨겨진 귀한 기회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가지의 길쭉하고 두툼한 모양은 두둑한 돈다발을 연상시킵니다. 입추에 가지를 드실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십시오. 기름은 영양소와 좋은 기운을 우리 몸에 빠르고 원활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마늘의 알싸함이 가지의 단맛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삶이 풍성해진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간을 맞출 때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어보세요. 달콤한 맛은 재물 에너지를 배가시켜 달콤한 미래를 불러오는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 막힌 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연근입니다. 연근을 잘랐을 때 보이는 구멍들을 보신 적 있죠? 이 구멍들이야말로 재물운의 비밀 열쇠입니다. 풍수에서 구멍은 소통과 흐름을 의미합니다. 꽉 막혀있던 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뜻이죠. 연근이 어디서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질퍽한 진흙 속입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고 눈처럼 하얀 뿌리를 길러냅니다. 이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하고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입추에 연근을 드실 때는 반드시 구멍이 잘 보이도록 둥글게 썰어서 조리하십시오. 구멍이 막히면 재물 통로도 막힙니다. 아삭한 식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이 시원하게 뚫린다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연근의 구멍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문이 되어 막혔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첫째,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입추는 자연이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우리 몸도 그 변화에 순응해야 합니다. 과도한 냉방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교란시켜 기운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재물의 방향 또한 놓치게 됩니다. 창문을 열고 자연의 바람을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밤늦게 잠들지 마십시오. 입추부터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우리 몸도 일찍 쉬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밤은 음의 시간이며 재물은 양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음의 기운이 과도해져 재물운이 약해집니다.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셋째,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가장 적절한 때에 추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입추의 강력한 기운을 받아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십시오. 결단력이야말로 재물을 부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8월 8일 입추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황금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견과류, 흰쌀밥, 복숭아, 가지, 연근. 이 평범한 음식들이 당신의 정성과 믿음을 만났을 때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을, 망설임보다는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입추대복의 큰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하반기 내내 웃음꽃이 만발하고 재물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풍요와 행복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여러분은 혹시 자연 속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매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바로 지금, 우리 조상들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운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가을의 문턱, 입추입니다. 특히 올해의 입추는 양력 8월 8일, 숫자 8이 두 번 겹쳐지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기호가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는 끝없이 순환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날 닫혀있던 황금의 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의 노력이 무한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가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그분들의 하반기에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춘에 입춘되길 일았으며 봄의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입추의 복을 비는 입추대복입니다. 봄이 씨앗을 뿌리는 희망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그 모든 노력을 거두어들이는 결실과 풍요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양기운과 서늘한 가을의 기운이 만나는 입추는 마치 거대한 두 강물이 합쳐지는 지점처럼 1년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강력한 기운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와 막혀있던 재물운의 댐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반대로 구멍난 독처럼 남은 한 해의 복을 줄줄 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가 담긴 입추의 황금 음식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을 단단히 지키는 수호자, 견과류입니다. 왜 하필 견과류일까요? 호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단하기 그지없는 껍질이 소중한 알맹이를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애군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호두 알맹이는 우리의 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여 현명한 판단력과 지혜를 길러주고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키워준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잣은 또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을 품은 보물입니다.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나의 재산 역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처럼
마르지 않는 수입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입추에 이 견과류의 기운을 온전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